하루에 34개, 1년이면 12,000개가 넘는 카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카페 문 앞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강남역에서 커피 한 잔에 7,000원, 8,000원 받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커피값은 2,0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인건비랑 임대료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타산이 맞을 리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많은 개인 카페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영업 시장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군가 창업한다고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릴 겁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요. 예전에도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거든요. 2020년 이후로도 카페 수는 계속 늘었는데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체 매장 수가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팬데믹 때도 멈추지 않던 성장세가 드디어 꺾인 겁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커피 음료점이 전년 동기 대비 700개 넘게 순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업하는 곳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카페가 특히 더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카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치킨집보다 많습니다. 인구 500명당 카페 1개꼴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완전히 과밀 상태인 거죠. 거기다 커피라는 게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잖아요. 담배랑 비슷한 포지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지출에서 빠지는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경기 침체에 실질 소득까지 줄어드니까 사 먹는 커피부터 줄였다는 소비자가 확실히 늘었거든요. 아주 작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커피 머신 놓고 원두 갈아서 내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 이걸 업으로 삼겠다고 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SNS에서 사진 찍기 좋은 알록달록한 빵이나 예쁜 음식은 홍보가 되는데 커피는 겉으로 봐서는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컵이나 포장을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내용물만으론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를 미식의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 아무리 그래봐야 한 잔에 10,000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가 커피가 2,000원 이하로 나오니까 그냥 카페인 충전용으로 기능적으로 마시는 개념이 훨씬 강해진 겁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같은 대용량 저가 브랜드들이 전국에 2,000개에서 3,000개씩 깔리면서 개인 카페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가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 좋은 가격에 엑시트도 했고요. 그 회사들을 비난할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저가 커피보다 몇백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었던 중간 가격대 커피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아주 하이엔드 커피 아니면 완전히 저가 커피,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허리가 없어진 불안정한 구조가 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가라는 개념과 원재료비를 헷갈려 하세요. 신문이나 공직자분들도 커피 한 잔 원가가 200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비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200원은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종이컵, 뚜껑, 빨대, 슬리브 같은 거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까지 다 더해진 금액이 진짜 원가인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원두값, 우유값, 임대료, 인건비가 동시에 다 올랐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는 매장이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원가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잔 팔리면 원가가 올라가고 많이 팔리면 원가 비중이 내려가는 겁니다. 고정 비용은 팔든 안 팔든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많이 팔거나 회전율을 높이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본인 인건비를 계산에 안 넣는 거죠.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남은 겁니다. 본인이 빠지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책정하면 하나도 안 남거든요. 지금 카페를 시작하려면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가 아니라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막연히 여기서 하루에 몇 잔 팔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되게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자동 머신으로 사람을 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맥도날드 창업 스토리를 다룬 영화 파운더를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맥도날드가 치킨이랑 비스킷이랑 온갖 메뉴를 팔았는데 결국 87%가 햄버거, 탄산음료, 감자튀김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미련버리고 그 세 가지에 집중했던 거죠. 선택과 집중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가장 집중하는 아이템이 뭔지,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유행했죠. 찜닭도 한때 엄청났고요. 대만 카스테라가 전국을 휩쓸 때도 있었죠. 근데 다 1년, 2년 반짝하다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걸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오래 버티는 가게들도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버티면서 여러 변화를 겪었고 그 안에서 멱살 잡혀 끌려가듯이 계속 변화해 온 겁니다. 배달 생각을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게 잘 돼서 배달 전문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매장과 병행하면서 적절한 시스템을 찾은 사람도 있고요. 결국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 최소 석 달은 손님이 거의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쓰시고 손님 안 온다고 2개월, 3개월째부터 슬럼프에 빠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개인 카페의 평균 영업기간이 3년이 채 안 됩니다. 창업하고 2년에서 3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예전처럼 감성 인테리어에 디저트 몇 개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가 안 됩니다.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그 손님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그 손님이 다시 오고 또 누군가를 데려오고, 이 과정이 천천히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가 갑자기 들를 일은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버티다 보면 분명 기회가 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카페 시장은 하루 34곳 폐업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과밀 경쟁, 경기 침체, 저가 프랜차이즈 공세를 한꺼번에 맞고 있고요. 정부 지원책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치지 않으시려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곳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확실한 콘셉트, 충성 고객, 비용 관리, 이 세 가지 없이는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